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 STX 엔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글로벌 증시 좀 분석하면서 이제 우크라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방산 관련 쪽인데 이게 STX 엔진이죠. 그 오늘 그 한국 증시가 좀 많이 약하게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올라갔죠. STX 엔진은. 네, 고가로 18.04% 이전 캔들에서도 올라갔었죠. 네, 이틀 연속 네, 급등을 하면서 상승했습니다. 거래량까지 동반됐네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시장에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항상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죠. 분석해야지 분석. 그냥 혼자만의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감이 있게. 네, 우선은 그 STX 엔진 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좀 같이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이걸로 이야기할까? 잠시만. 이거 문서 좀 닫을게요. 아까 전에 함께 봤던 거. 그냥 크게 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 STX 엔진. STX 엔진은 디젤 엔진 전문 생산 업체로 민소용 엔진, 특수 방산 엔진, 전자통신 장비를 아우르는 엔진 중전기 종합 회사입니다. 그래서 민수 사업으로는 선박용, 발전용 엔진 설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이 회사의 그 여기 회사명이 엔진에 써 있잖아. 그래서 특수 사업에는 K1 전차, K9 자주포, 해군 함정 등에 들어가는 특수 고속 엔진.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전자통신 사업이 있는데 뭐 기상 레이더 뭐 기타 등등등 있다. 그래서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민수 사업, 예, 선박용, 발전용 엔진, 네, 요쪽으로 보게 되면은 민수 사업 쪽으로는 여기가 이제 매출 비중이 42.94%. 근데 특수 사업도 41.89%입니다. 근데 특수 사업은 뭐라고 했죠? 특수 사업은 이제 K1, K9 자주포, 해군 함정 이거였죠. 전자통신은 15.17이에요. 네, 민수와 특수 매출 비중이 비슷하며 방산, 합산시 전체 57% 이상의 방산 관련 매출에 해당합니다. 주요 매출처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가 18.1%,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이 있고요. 하나오션 등 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저건 있더라고요. 이게 수주잔고였는데 어, 수주잔고 2025년 6월 30일 기준 현재 매출의 4배 이상 되는 수주잔고를 확보하고 있다. 약 수주잔고가 1조 5,125억 원 정도. 네, 그래도 수주잔고는 있다. 네, STX 엔진은 방산 엔진 전문 기업입니다. K9 자주포 엔진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K9 자주포 엔진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일한 건 중요하지. 그리고 매출 비중 절반 이상이 방산 쪽이 돼요. 그리고 수주잔고도 1조 5천억 원 정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 네, 방산 엔진 국산화에 성공해서 해외 수출, 장기 성장 모멘텀이 확보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 정도면 이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오늘 최근에 급등하면서 올라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SX 엔진이 급등해서 올라갔죠. 왜 올라갔을까? 왜 이렇게 최근에 급등해서 올라갈까? K9 자주포가 베트남에 수출되면서 그 엔진을 만드는 STX 엔진도 같이 수혜를 본 것입니다. 네, K9 자주포 수출. 이번에 베트남이 K9 자주포 20문을 계약했는데 규모가 약 3,500억 원 정도입니다. K9은 이미 유럽, 중동, 인도, 호주 같은 나라에 수출했는데 동남아
시장에서는 처음 진출한 거라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깜짝 놀란 게 생경했죠. 깜짝 놀랐지. 베트남이 이제 이걸 이제 3,500원치 구매한다는 거 자체. 그래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의 문이 열렸다. 네, XDX 엔진은 K9 자주포의 심장 엔진을 담당하고 있다. 과거에는 외산 엔진을 쓰기도 했지만 2021년부터 국산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24년부터 직접 엔진을 양산해서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베트남 수출 물량에도 SX 엔진이 새롭게 만든 엔진이 들어갈 예정이다. 결국에는 이제 K9이 팔릴수록 SX 엔진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급등한 것은 단기적 관점 본다면 베트남 계약 유수에 힘입어서 급등을 했다. 근데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는 STX는 단순히 한 번 엔진을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출이 늘어나면 부품 교체, 정비, 현지 협력, 생산까지 이어져 꾸준한 매출원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2026년에서 2027년까지 공급 계약이 이미 잡혀 있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좀 안정적인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 K9 자주포는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 무기기 맞죠? 그다음에 그 자주포의 엔진을 누가 만드냐? STX 엔진. 그 안에 엔진을 만드는 핵심 회사가 STX 엔진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베트남 수출은 새로운 시장 개척이자 이제 장기 성장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차트 좀 볼까요? 예, 차트 예쁜 게 아니라 급등했죠.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에서 그동안 박박혔네요. 뭐 2014년부터 바닥에서 박박 기다가 최근에 반등하면서 올라오네. 여기가 얼마? 3,600원까지 좀 떨어졌죠. 그러다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네. 아니 최근이 아니라 2024년부터 지금 체크해볼까요? 여기서 지지했죠. 그 다음에 올라온 자리 보게 되면은 이거 작년부터 보았을 때요 약 250% 정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0%면 많이 상승했지, 그치? 수급도 최근에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사거리를 연속 매수하네요, 그쵸? 개인들은 오히려 이제 매도 때리고 있고. 그 사거리의 연속이라고 한다면은 외국인들의 물량이 여기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거래량까지 뭐 동반되면서 올라가고 있어서. 다만 이제 이게 올라가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윗꼬리가 좀 많이 줬죠. 올린 캔들로 올라간 건 맞는데 약간 바디보다는 윗꼬리가 좀 길다. 바디보다 윗꼬리가 길다는 얘기는 매도세가 좀 더 강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 줄 수는 있긴 하겠다. 뭐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5일선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 차트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혹시 수급 볼까요? 수급? 어이씨, 야, 근데 최근에 들어왔다, 그치? 여기 외국인들의 물량이 최근에 들어왔네. 기관계 물량도 들어왔고 개인도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최근에 외국인이 들어왔구나. 개인은 오히려 지금 매도 때리네. 개인들은 오히려 매도 때리고 외국인이 사서 올리네요. 개인들은 이제 지금 약간 차익 실현하는 모양새.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은 좀 매수하는 모양새 이게 있네. 그러면 여기까지 기술적 관점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 관점으로 좀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차트 받고 모멘텀 회사 소개했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보니까는 봅시다. 자산 총계는 이게 원이죠. 1조네요. 부채가 7,397억 원.
근데 이게 재무상태표가 그렇게 썩 좋지 나쁘다까지는 아니긴 하겠지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우선 이제 자본 총계가 약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치. 이게 부채가 훨씬 많죠. 근데 뭐 이쪽 회사들은 원래 그 방산 쪽 있잖아요. 방산 쪽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제가 해외 쪽도 분석하니까 해외 쪽도 보게 되면 좀 방산 쪽은 아무래도 좀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거 이런 재무 상태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이 업종에 의한다면은 이 정도는 좀 고려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근데 결손금이 좀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는 아까 그 차트가 계속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차트가 계속 빠지다가 결손금이 있었지. 그러다 이제 이게 순이익으로 들어온 것이라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거 여기서 맞나? 순이익으로 들어온 거야? 아니지. 이거 맞겠지. 자본 잉여금이 4,700억에서 1,200으로 빠졌잖아. 그러면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하여튼간 여기가 이 잉여금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혹시 모르겠어. 예, 요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심각할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은 이 회사가 보니까는 이게 매출액이 증가하긴 하더라고요. 3,128억 원에서 이게 반기로 볼게요. 3,527억 원으로 증가했어. 매출 증가했고. 그 다음에 총이익률도 증가했고 523억 원에서 751억 원으로 영업이익도 증가했더라고. 영업이익은 좀 많이 증가했던데 285억 원에서 487억 원. 그리고 순이익도 182억 원에서 402억 원. 그래서 최근에 뭔가 나아지는 건 있어요.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네 흑자 전환 됐죠. 네, 그다음 손실이었다가 그치. 298억 원이었다가 133억 원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분석을 해보니까는 재무적으로 나아진 거 있어요. 예전보다 나아졌어요. 근데 예전에 좀 안 좋아한 부분이 있었긴 한데, 네, 매출액이 반기로 봤을 때 네, 12.8%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도 증가하긴 했어요. 근데 매출 총이익이 많이 증가했어. 43.7%. 네,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네, 영업이익도 증가했죠. 네, 70.7% 많이 증가했지. 네, 그리고 반기 순이익도 많이 증가했어. 120%. 그래서 나아지는 거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그래도 꽤 되던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글로벌 방산업체 분석 다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높던데? 아니 그 너무 높은 건 아닌데 높은 편이던데요. 보니까는 이게 2024년도에 영업이익률이 9.1%였잖아. 근데 요번에가 13.8%야. 그러면 괜찮아요. 순이익률도 5.8%였는데 11.4%야. 그럼 괜찮아. 네, 네 매출이 확대되고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순이익률도 증가했으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개선되어진 건 분명히 펀더멘탈로 해가지고, 다만 그건 있죠. 다만 이제 이 회사가 아까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좀 빠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250% 정도 상승했는데 작년에 이어서,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잖아, 그치? 예전에 이렇게 빠진 이유는 있겠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최근에 나름대로 그 펀더멘탈로 해가지고 개선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지. 그래도 뭐 최근에 올라가는 게 그래도 펀더멘탈이 좀 개선되어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뭐 좀 허무맹랑한 건 아니죠. 그래도 뭔가 근거를 두고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좀 이야기할까요? STX 엔진. 오늘 제가
그 국내 종목 분석하는 그 트렌드를 보니까는 어 약간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쪽이 피부 미용이었지. 근데 이제 그 뭐 이게 제가 분석해서 올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제가 보니까 그래도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 뭐 조선업 쪽이죠. 예, 조선업 중에서도 이제 기자재 쪽 그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약간 이제 반등해줬던 게 2차 전지 쪽. 근데 2차 전지가 전기차 때문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연료 공급 쪽, ESS 쪽, 예, 고체 산화물 쪽, 예, 이쪽으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방송한 것처럼,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게 있었죠. 오늘은 이제 약간 한국장이 안 좋았잖아요. 2,000개가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TX 엔진이 오늘 이제 많이 급등해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요게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이게 그 러시아 우크라 전쟁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또 평화 협상, 지정학적 리스크, 뭐 그걸로도 연결되긴 하죠. 물론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건 아니긴 한데, 이 회사는 이제 베트남 그 K9 자주포 판매된 거 3,500억 원. 네, 그 부분 자체가 뭐이 회사의 어떤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된 모멘텀이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고 여하튼간에 방산 관련된 종목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볼까요? 네, STX 엔진은